네, 안녕하세요. 홍상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예고를 해드렸듯이 제가 겪었던 현장, 북녘의 현장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농사를 지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렇게 그 전에까지 시작하면 2005년도부터 북쪽과 이 벼농사를 지었어요. 북쪽 사람들하고. 아시겠지만 북이 곡물이, 북에서는 곡물이 이렇게 하면 크게 이제 벼, 그 다음에 옥수수, 뭐 보리,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벼하고 옥수수가 먹는 작물, 곡물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 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오랫도록 확인을 해보니까 벼의 생산성이 우리 그 남쪽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만 더 한 20, 30%만 더 높이더라도 훨씬 더 식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단순하게 쌀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의 협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 있는 농업 기술을 북쪽에 좀 보여주자라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쪽의 농민들과 함께 같이 남쪽에 농사 짓는 방식을 그대로 북쪽에 가져가서 북쪽의 농민들하고 남쪽의 농업 전문가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걸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냐면 그 평양 근교에 있는 강남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단곡리라고 하는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에는 그 면 단위가 없습니다. 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리가 있고, 리 다음에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도가 있고, 그 농촌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은 면이 없습니다. 대신 북의 그 리 단위가 남쪽의 리보다는 훨씬 큽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남쪽의 리를 한 4개, 5개 이상 합친 것 이상의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리입니다. 그리고 그 북은 그 리를 하나의 협동농장 단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북은 예를 들면 단곡리라면 단곡리 협동농장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물론 그 협동농장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교사도 있고 뭐 학생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대체로 이제 단곡리의 그 리 협동농장이 하나의 그 생활 단위입니다. 그 생산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곡리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우리로 말하면 리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생산을 함께 하는 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협동농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하기는 그렇고요. 그때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그 농사를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를 짓고, 그다음 그 위해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도 집 같은 걸 새로 고치기도 하고요. 뭐 교육시설도 바꾸기도 하고요. 병원 같은 것도 좀 개보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농촌 단위가 보다 좀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뭐 남과 북이 함께 그렇게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협동농장, 저희 이제 남쪽에 그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제가 이제 갔는데요. 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남쪽에 갔던 분들, 또 북쪽의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관리위원회라는 게 협동농장 시골 농촌의 그 관리위원회 사무실이라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저기에. 처음 가봤고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생겼고, 저 왼쪽 제일 앞에가 접니다. 저고, 여기에 왼쪽이 남쪽에서 간 사람, 오른쪽이 북쪽에서 간 사람이 아니고요. 남과 북이 서로 섞여 좀 있습니다. 서로 섞여 있고 같이 이제 이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가니까 그 생수병에 물을 주고요. 차를 한 잔 주더라고요. 예, 그래 차를 한 잔 마시고 물을 마셨습니다. 좀 있으니까 고구마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구마를. 예. 저게 이제 그 고구마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고구마인데요. 물하고 주더라고요. 고구마 참 맛있었습니다. 이게 당공리 땅이 황토 땅이어가지고 고구마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리원장이 저 고구마를 저게 이제 구운 거거든요. 근데 저걸 고구마를 굽는 게 아주 또 특별한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또 발휘해가지고 고구마를 구웠다고 자랑을 많이 해서 뭐 아주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는데 고구마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지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남쪽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생애 처음으로 남쪽 사람을 만났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쪽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나요? 북쪽 사람이 남쪽에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뭐 거의 귀하죠. 잘 없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막 이렇게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외국에서 또 뭐 만나고 북쪽 무슨 식당, 요즘은 이제 북한 식당이라고 평양 식당 이런 게 막 중국에 가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우리 북쪽 여성 그 봉사원들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북쪽에 있는 농촌에 계신 분들은 외국 여행을 잘 가시도 못하고요. 뭐 해외 여러 가지 바깥 나들이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교통도 불편하고요. 또 외국에 어디 바깥에 나가려면 다 또 신고도 하고 뭐 또 허락도 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나다니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래서 그 함경남도 사람, 뭐 함경북도 사람, 자강도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판에 그 분단의 철책성이 딱 있는 남쪽에서 온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예. 그 남쪽 사람이 왔어요. 그 온다고 미리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준비를 좀 해놔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가니까 근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을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우리 민족의 또 풍습상 손님이 오는데 아무도 대접을 안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예. 외국에는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차 한잔 할래? 뭐 아니면 커피 한 잔 줄까?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또 풍습이 그게 아니죠. 외국에서 또 서로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뭘 거대한 뭐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안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래서 자기들이 그 겨울에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2월 달이었거든요. 일상에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박하고 그렇다고 또 저 사람들을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경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사람에게 뭘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온 게 고구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대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음직스럽게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 예, 이게 이제 고구마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고구마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북쪽의 농촌이라는 곳에 가서 북쪽 농민들하고 만나게 됐으니까, 이게 뭐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말을 섞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미팅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 미팅 할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체 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안 하는데, 그럴 때 그 아주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과정이 복잡합니다. 뭐 계획도 잡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도 잡고, 뭐 각각의 역할과 임무도 나누고, 북쪽은 뭘 준비할 것이며, 또 남쪽은 뭘 보내겠다, 이런 걸 다 이제 합의를 하고요. 이제 갔어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쪽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야, 남쪽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정말 뭘 보내줄까? 좀 뭐 또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뭐 조그만 거 몇 개 좀 보내주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해 정말 2월 달에 그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제가 급하게 다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물자를 우선은 뭐부터 보내냐면 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부터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 비닐하우스 1차를 만들어야 저 안에서 벼의 모종을 키워내거든요. 그 벼의 모종을 키워서 그 모종을 논에다가 심습니다. 모심기를 하는 거니까 우선 저기에 필요한 거죠. 또 저걸 해놨고 저기다가 채소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키웁니다. 저게 한 3,000평 정도, 한 1헥타르 정도 규모로 저걸 만듭니다. 그러면 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갔죠. 그냥 단기간에 들어가서 북쪽 사람들이 저걸 뭐 가져오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저 3,000병을 쫙 비닐하우스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술자들하고 북쪽의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걸 지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조금 제 노동력을 저기에 추가했습니다. 저도 뭐 좀 일조를 했는데요. 뭐 저렇게 짓고 이제 막 저렇게 하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아, 야, 규모가 이 정도까지 해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야, 이거 뭐 상당히 좀 진심인 것 같은데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는 그냥 밥을요, 그냥 호텔에서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사가서 그 밥을 우리는 전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뭐 이렇게 밥을 얻어먹든지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서 밥을 먹고 우리 기술자들하고 그리고 저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이게 다 끝나갈 무렵에 비닐하우스 다 지어질 무렵에 식사를 함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관리위원회 사무실에다가 점심 때 딱 가보니까 상을 쫙 그럴듯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차려놓고는 닭을 준비를 했어요. 닭고기를 다른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닭을 푹 쪄서 가져온 거예요. 예. 닭을 푹 쪄서 위에 몇 마리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찬들하고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관리위원장하고 이제 그 북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술도 자기 농장에서 만들었답니다. 술을. 그 술도 이제 따라주고 마셨는데, 술이 독하더라고요. 한 40도 되는데, 강냉이 술이라고 하는데, 도토리 술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술이 뭐, 제가 보기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하여간 그걸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잘 먹고 이제 했습니다. 닭고기를 줬습니다. 다시 이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70년대, 80년대 그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제 시골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 아주 꽁깡치는 시골입니다. 저도 리단위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님과 같이 살았는데 예전에 그 시골에는 그때도 변찬이 별로 없었어요. 뭐 된장찌개나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시골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은, 바로 대접할 게 없어요.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을 바로 부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을 하는데 주로 그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냐면 그 마당에 놀고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습니다. 잡아가지고요. 그 닭을 저렇게 찌든지 아니면 국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귀한 사람이 대접을 합니다. 주로 우리 할아버지는 그 자기의 막내 동생이 찾아오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닭을 잡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그 닭국물을 그때 이제 먹게 됐죠. 제가 기억에 참 그 닭국물이 그때 정말 참 맛있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 그게 닭이었습니다. 전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우리들에게 드디어 대접을 하고 싶은데 뭘 대접할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그때 뭐 굉장히 북적이 어려웠어요. 뭐 평양 근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뭔가 감사하니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닭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남쪽에서 온 손님들이 귀한 존재가 된 거죠. 정말 자기들에게는 감사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음식으로 저렇게 좀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렇게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상도 체크해야 되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토양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토양도 파악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북쪽의 농민들하고 같이 모심기도 하고, 결국 버베기를 해서 수확을 했는데, 수확이 남쪽 못지않게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북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과 북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쪽에 대규모 한 150여 분의 남쪽 사람들이 가서요, 그 현장에서 모내기도 막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모내기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장만하고 떡도 장만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모내기 하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술도 먹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어떤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요,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순조롭게 일이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적어도 여러 차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의 제가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기 논입니다. 저 논에 보시면 저게 뭔가 논 가운데 뭔가 이렇게 무더기가 조금씩 있죠. 저게 뭐냐면 거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 되면요, 어느 한국의 농촌, 남쪽의 농촌이든 북쪽의 농촌이 똑같습니다. 거름을 냅니다. 그 거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뿌려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쟁기질을 해서 땅을 이렇게 쟁기질 합니다. 하기 전에 저렇게 거름을 내죠. 그래서 무더기로 쌓여 넣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비료를 뿌립니다. 그 비료를 뿌려서요, 땅심을 이제 돋구죠. 그래서 이제 모내기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료를 보내고 나서요, 이제 비료를 다 확인합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비료를 10톤이 뭐지 10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다 저희가 이제 남쪽의 전문가들이 가서 다 확인을 하죠.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희가 북쪽에 가서 농사를 이렇게 딱 지으면요, 어떻게 짓냐면 한 100헥타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100헥타르 농사 지역은 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저 점선 실선으로 저 표시된 저게 하나하나가 한 개의 논입니다. 보통 저게 작게는 500평에서 많게는 한 3000평도 되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에. 그럼 저거를 다 저 번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거 딱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게 지금 숫자대로 표시되어 있는 저 숫자마다 저기에는 토양이 어떤 토양이기 때문에 비료를 얼마 정도 뿌리세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 전문가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딱 하면 각각의 논마다 비료의 양이 나올 거고 전체 비료의 양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양만큼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면 그게 100톤이면 100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저렇게 이제 뿌리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요. 저 노란 실선으로 저게 끄여져 있는 곳이 우리가 같이 농사를 짓는 100헥타르의 땅입니다. 저 100헥타르의 땅에 보면 저 왼쪽 그리고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오른쪽 상단 각 네 군데 마을이 있다고 보죠. 저 마을이 하나의 작업반입니다. 한 작업반은 우리는 한 150가구 정도가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작업반마다 논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00헥타르가요. 뭐 1작업반에는 20헥타르 포함되고 2작업반에도 한 30헥타르 포함되고 3작업반에도 한 30헥타르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료를 저희가 줬어요. 이 100헥타르에 충분한 비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줬는데 우리 이제 전문가가 쭉 가면서 본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비료 뿌리는 현장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또 보니까 비료를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농업 전문가들은요, 가보면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료를 적게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북쪽이 이게 뭔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낸 물품을 다른 데 빼돌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생각이 드냐면 저는 북은 항상 믿지 못할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이렇게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 순간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우리를 속이는구나. 물건을 다른 곳에 빼돌리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짜고짜로 약간 제가 좀 성격도 급하고 다짜고짜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 아니 왜 비료를 적게 뿌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막 싸움이 났고요. 그리고 북쪽은 그럴 리 없다 이야기하고 이제 그 북쪽에 이제 이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안내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사업 안 돼.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호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그 평양에 있는 그 안내원이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만났어요. 술을 한잔 했습니다. 같이. 만났는데 그 안내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덜 뿌린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맞죠? 맞지, 그렇지. 덜 뿌린 게 맞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덜 뿌린 게 왜 덜 뿌리게 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야, 그러니까 말이야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뭐야? 너 같이 한 거 아니냐? 나한테는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안내원이 저한테 이제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농촌을 잘 모르고 농민들 잘 몰랐는데 제가 쭉 그 파악을 해보고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상단에 저 그림에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자고. 저 마을이 한 150호 정도의 작업반인데 저 20헥타르는 남쪽과 협력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80헥타르는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농자재를 수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100헥타르에서 20헥타르는 비료를 충분히 공급을 받았어요. 남쪽으로부터. 그런데 나머지 80헥타르는 비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작업반장과 작업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기는 남쪽과 협력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20헥타르는 아주 충분히 뿌려주고 나머지는 좀 부족한 대로 그냥 뿌려놨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비료를 같이 받은 거고 이걸 내가 우리 100헥타르에 같이 뿌려야 된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20헥타르만 잘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섞어서 골고루 조금 더 낮게 뿌리는 거예요. 전체 80헥타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적게 뿌리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이라면, 제가 작업반장이라면 제가 당연히 그러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20헥타르의 벼가 생산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80헥타르에도 상대적으로 좀 더 돼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높아지는 게 자기에게 좋은 거지 20헥타르면 많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즉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거고 그 협동농장에 있는 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자기들 돌보는 그 모든 농지에 골고루 벼가 상당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기들이 더 좋았던 거죠. 어쩌면 저희가 북의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특성, 그 방식,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당시에 그 우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북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다른 데로 빼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들었을까요? 제가 배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그 분단의 장벽 때문이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장벽이 그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조용히 가서 아니 저기 비료를 좀 적게 뿌리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장벽으로 그런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건 제 머릿속에 장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불신하고 하는 게 무궁무진했습니다. 네. 매일 매시간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서로 함께 일하는데 함께 웃는. 저 가운데 밀짚 모자를 쓴 사람은 남쪽에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협동농장원에 있는 농장원들이고요. 저런 모습이 제가 웃으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장면을 제가 촬영한 거고요. 저렇게 처소에서 이제 그 호박도 저렇게 생산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뢰가 쌓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저는 빈대떡도 이제 그 들판에 저희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뒤편에다가 저 같이 빈대떡도 구우면서 같이 먹는 이런 이제 일도 이제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와서 동네 잔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닭백숙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북은 저런 방식의 닭백숙을 잘 안 만들던데 제가 처음으로 그 닭백숙 만드는 걸 전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하도 그러다 보니까 당공리에 갈 때마다 닭을 가지고 잡아 먹다 보니까 당공리의 닭들이 저만 보면 다 피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 당공리 닭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도정공장, 그 도정공장이는 뭐냐면 그 벼를 이렇게 이제 도정을 해서 쌀을 만드는 공장을 도정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도정공장이 왼편에 저렇게 생기는 거를 오른편에 저희가 새롭게 최신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그 처음 도전 공장에서 쌀이 나왔을 때, 예, 그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 농장원들의 모습을 제가 촬영한 겁니다. 예. 당곡리 협동농장이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고요. 한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 저런 변화가 이제 그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저렇게 서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한 2년째 좀 됐을 거예요. 한 2년, 1년 한 반 정도 지나서 그 옆에 계신 분이 당곡리에 계신 농장원들의 이제 아주머니들인데 저희 이제 가면 이제 점심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자주 이제 저희가 점심을 이제 먹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거기 가서 의뢰껏. 근데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이런 그 반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쪽 선생님들 오셨는데 무슨 반찬을 줄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 그래,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 자기들은 뭐, 무슨, 이런 장아찌 이런 것도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장아찌 이런 맛있는 거를 우리는 안 주고, 여러분들만 먹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들 장아찌 이런 걸 먹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점심에 저 장아찌가, 저거 아시죠? 저게. 콩잎으로 만든 장아찌입니다. 저 콩잎을 된장에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장아찌를 만든 건데요. 저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을 우리한테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볼 때는 고급 음식인 닭을 막 잡아서 이제 저 이상 주지 않고 아주 친해지니까 그냥 자기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을 저렇게 내서 우리에게 이제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좀 친밀하고 좀 친숙해졌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 달에 가니까, 밥을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밥을 적을 줬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순두부를 넣어서 밥상에다가 마늘도 쫑이 조금 나와 있는 그 마늘에다가 된장에다가 그냥 간장에다가 저게 이제 점심이라고 줬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 좀 대접이 시원찮구나 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친구로 대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시골에 같은데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에 밥때가 됐는데 갔어요. 가면은 그냥 야 이리 와라. 야, 숟가락 하나 넣으면 되니까 야 밥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 그대로 같이 먹어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거 그냥 소박한 자기 음식들을 그대로 그냥 다 내어주고 같이 먹자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친구일 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사람들하고 제가 어쩌면 상당히 친구처럼 좀 됐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죠. 네. 자, 요 부분 제가 당곡리에서의 제 현장의 경험과 갈등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